질문 있었어? 아니야, 일단 번호 몇 회차? 9회차 27? 혹시나 시간 부족하면은 좀 이따 받자.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8회 28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스. 자, 오케이. 28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차함수 fx와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2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제 gx라는 함수를 보니까 이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라서 우리가 일단은 미분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식으로 윗끝과 아래끝에 둘 다 변수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경우에는 얘네 두 개가 같아질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미분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치? 그러면 g'x라는 친구를 구해보시면은 우리 x 플러스 2 여기다가 넣어주자. 사인 파이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fx 더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파이 x에다가 그 다음에 fx 이렇게 우리가 이제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사인이라는 게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 지금 2파이 보이시죠? 2파이 더하기 파이 x? 괜찮지? 근데 이건 어차피 뭐 사인 파이 x라고 써줘도 되는 거는 맞잖아. 그쵸? 그래서 일단은 사인 파이 x로 묶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인 파이 x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fx 더하기 2 마이너스 fx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이게 이제 g'x입니다. 자, 여기까지 구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가분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gx가 알파라는 지역에서 극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알파의 개수가 1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2초가 3 미만 지역인가요? 요 지역에서 음에서 양수로 바뀌는 부호 변화를 일으키는 지역이 딱 한 군데 나와줘야 된다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 조건에서는 f'1이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f'3이라는 친구에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6이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거 딱 보시면 나는 바로 알겠는데? 자, 지금 보면은 f'1, f에서의 미분계수인데 f가 2차함수잖아요. 그치? 그리고 얘도 이제 2차함수의 3에서의 미분계수잖아. 근데 두 미분계수의 곱이 일단 무슨 수야? 음수지. 그러면 1과 3 사이에 무조건 뭐 있어야 돼요? 1과 3, 그치? 대칭축이 있다는 소리야. 맞아요? 1과 3 사이에 대칭축이 있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야지만 이 이차함수의 두 미분계수 곱이 음수죠.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우리는 이 녀석의 부호 변화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sin 파이 x라는 친구는 정수 지역에서 일단은 부호 변화가 다 일어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y와 3 사이에 있는 정수 지점은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이 네 군데 지역의 부호 변화가 이제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봅시다. fx 더하기 2 빼기 fx. 자, 여러분들 f가 2차함수죠? 그치? f 2차함수지? 그러면 너네들 2차함수에서 2차함수 빼버리게 되면 1차함수 되는 거 맞죠? 왜냐면 f라는 2차함수에다가 x 더하기 2 집어넣어봐. 최고차함계수는 똑같은 2차함수 나와. 자, 제발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1차함수예요. 요거는 1차. 그럼 1차함수는 부호 변화 몇 번 일으켜? 1차함수 직선은 부호 변화 딱 몇 번 일으켜? 한 번 일으키잖아. 그치? 한 번 일으키는 친구야.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친구가 어떤 부호 변화를 일으켰을 때 그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변화 지점이 한 군데만 발생할 수 있는지 이렇게 느껴요.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볼게요. 일단은 확실하게 sin 파이 x라는 친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sin 파이 x는요,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봐도 상관없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여기가 대충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0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1이고 여기는 2라고 했을 때 이제 풀, 이런 식으로 부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sin 파이 x 같은 경우에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fx 더하기 2 빼기 fx라는 친구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f가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서 만약에 양수라면 그러면 fx 더하기 2라는 것은 이 참수를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켰으니까 얘를 내가 fx 더하기 2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fx는 그러면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시켜준 요 그래프 있죠? fx. 됐지? 그럼 둘이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fx 더하기 2 빼기 fx라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변화 전환되죠? 왜냐면 이 점의 왼쪽 지역은 fx가 얘보다 더 크니까. 그치? 근데 이 점 오른쪽 지역은 fx 더하기 2가 fx보다 더 크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마에서 플러스로 부호변화가 일어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부호변화를 지금 여기 이 sin 파이 x만 보시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변화 일으키는 지점이 0과 지금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럼 두 군데 중 한 군데가 날아가야 돼요. 자, 그쵸? 두 군데 중 한 군데가 날아가줘야 돼. 자, 그러면 얘와 얘가 만나는 요 지점은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 마일 0, 1, 2 중 하나로 결정돼야만 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다른 지역이었다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변화 일으키는 지점이 두 군데가 그대로 생겨버리죠. 그치? 한 군데가 상쇄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얘네 둘이가 같아지는 지점이 마이너스 1이었다고 쳐봐.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호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마이너스 1 이전 지역에서 얘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플러스예요. 마일 이후 지역은 그대로 부호변화 그대로 입력되겠죠? 그러면 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변화 일으키는 지점이 아직도 두 군데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일 수는 없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솔직히 마이너스 1 안 되겠지 당연히. 그쵸? 왜냐면 봐봐.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F1과 F-1이 같아졌다는 소리잖아.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만났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대칭축이 0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 솔직히 대칭축이 0이면 이 조건 만족해? 안 만족하잖아. 아까 전에 내가 F'1과 F'3 곱했을 때 마이너스 16이 되려면 1과 3 사이에 대칭축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 마이너스 1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여기가 0인 것도 볼 필요 있을까요? 볼 필요 없어요. F2랑 F0이 같으려면 대칭축 1이어야 돼요. 안 돼요. 자, 제 말이 이해됐어? 자, 그 다음 여기가 1일 때는 F3과 F1이 같으니까 얘는 볼만하네. 대칭축이 2라는 소리니까. 자, 제 말이 이해됐어? 그럼 이때 한번 봅시다. 자, 1이라는 친구 왼쪽 지역에서는 마이너스예요.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 이후 지역에서 여기 플러스니까 풀 이렇게 바뀌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변화 일으키는 지점이 아직도 두 군데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자, 제 말 이해돼? 안 돼. 자, 그 다음에 그럼 1 아니니까 2였을 때를 생각해보자. 2였을 때 되겠냐고. F2랑 F4랑 같아졌다는 건 대칭축이 3이라는 소리인데 대칭축이 3이면 일단 이 조건에 위배되잖아. 자, 제 말 이해됐지? 그럼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이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소리죠. 아무것도 만족시키는 게 없잖아. 자,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나 보다. X. 됐지? 그러면 F라는 친구가 음수였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똑같은 논리로 갈게요.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이제 fx 더하기 2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fx예요. 자, 그럼 둘이가 만난 지점에서 부호변화가 일으켜질 거고요. 자, 얘 왼쪽 지역은 여기가 플러스겠죠? 얘가 얘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마이너스로 부호변화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 대칭축이 1과 3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만나는 지점은 마일이나 0 같은 거 조사하면 바보예요. 그치? 왜냐면 마이너스 1일 때는 F1 값과 F-1 값이 같다는 소리니까 그럼 대칭축이 0이라는 소리잖아. 말이 안 되잖아. 0이어도 안 되겠죠? F2랑 F0이랑 같다는 건 대칭축이 1이라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X가 1일 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때 말이 되는지. 자,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1 왼쪽 지역은 플러스야. 그러니까 1 왼쪽 지역 그대로 부호변화 일으키면 돼. 풀. 자, 그 다음에 이제 1 이후 지역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 플러스로 바뀌어. 그럼
지역 딱 한 군데 나오네. 됐지? 아싸 찾았다.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뭐고? 음수이고. 됐죠? 그리고 부호 변화를 어디에서 일으키는 거야? 1에서 일으키는 거니까 고로 F3 값이랑 F1 값이 서로 같다라는 소리라서 대칭축은 뭐라는 소리야? 2라는 소리예요. 이차함수의 대칭축은. 그럼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2라는 것은 F'X라는 친구가 2에서 부호 변화 일으키고 있다는 소리잖아. 우리 항상 대칭축이 극대 또는 극소가 만들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 모르니까 P라고 잡을게요. F'X의 최고차항 계수를. 단 P는 음수겠죠. 이차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를 음수니까. 됐지? 자, 그러면 F'1과 F'3값 곱했을 때 마이너스 16 돼야 되니까 1 넣어. 그럼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F'3, 3 넣어. P. 얘네들의 곱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6. 그럼 P 값은 4 아니면 마사인데 당연히 마사겠죠. 됐죠? 그래서 F'X를 다 구해버렸습니다.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 좋은 문제네. 됐지?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돼요?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계산하세요. 16 이렇게 나와있네요.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언더스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풉시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도 한 번만 볼게요. 너네 이거 미분까지 했었어야 될까? 그리고 부호변화 조사할 생각은 했었어야 돼. 극소 그때 나왔으니까. 그치? 그리고 특히나 극소라고 했으니까 마에서 플러스로 부호변화 일으키는 지점 딱 한 군데. 알았죠? 그것만 생각했으면 생각보다 쉽네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를 봅시다. 음... 29번은 이거 맞춘 사람 있어? 한 명도 없어? 저도 사실 지금 문제 읽으면서 생각해요. 자, 29번 봅시다. 근데 일단 절대값이 나왔네. 그치? 응. 자, 등비 수열 AN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공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열 BN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분 조건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가지고 절대값 an-1과 bn을 곱해준 게 이제 an-1의 제곱이다라고 했는데 너네 중학교 때도 배웠긴 했겠지만 a제곱이라는 녀석은요 a를 제곱한 거기도 하고 마이너스 a를 제곱한 거기도 해서 사실 절대값 a를 제곱한 거랑 똑같은 거 알고 있으시죠? 그치? 그러니까 an-1의 제곱이라는 게 어찌 보면 그 절대값 an-1이라는 친구를 제곱한 거야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고쳐준 이유는 뭐 때문에? 약분하고 싶어가지고. 알았죠? 약분할 거야. 단 너네 약분할 때는 얘가 뭐가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an이라는 친구가 1이 아닐 때에는 확실하게 bn이라는 녀석은 절대값 an-1로 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런데 an이 1일 경우에는 그때는 bn은 뭔지 몰라요. 전혀 모르죠? 왜냐면 여기가 0이 돼버리니까. bn은 어떤 거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나번 조건에서는 B1이랑 B2랑 같더라. 이렇게까지는 주신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수열에 대해서 A1 더하기 A2가 2보다 크대요. 자, 그 다음에 급수 AN, BN이라는 친구는 A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5분의 11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A3 곱하기 B4 값을 계산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기준이 뭐냐면은 요 AN인 것 같습니다. AN이 1이 될 때와 1이 안 될 때. 케이스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나 조건에 B1과 B2가 같다며. 그래서 요걸 조금 써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B1, B2가 이거나 아니면 미지의 숫자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A1도 1이 아니고 A2도 1이 아니라면 B1이라는 친구는 다 이걸로 정의하면 되잖아요. 그치? 그럼 절대값 A1 빼기 1. 그
다음에 B2라는 친구는 절대값 A2 빼기 1. 그럼 얘네 둘이가 같아야 된다 이 소리네. 그쵸? 자 그러면 같아지려면은 여기 안쪽이 서로 같아야 되거나 부호가 정반되어야 되잖아. 그러면 A1-1과 A2-1이 같던지 또는 A1-1과 -A2 더하기 1이 같든지 이 소리네요. 자 됐죠? 그래야지 이 친구가 둘이가 똑같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는 일단 안 되죠. 자 얘는 안 되는 이유가 문제에서 A1 더하기 A2가 2보다 크다며. 근데 얘 이항해봐. A1 이렇게 이항해주고 요 -1 이렇게 이항해주면 둘의 합은 2가 돼야 되잖아. 근데 2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요것 때문에 이제 A1과 A2가 같아지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럼 A1과 A2가 같다는 건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1이다 이렇게 주신 거네요. 제 말 이해되죠? 그럼 공비가 1이면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공비가 1이면 이 급수가 수렴할 것 같아? 아니야 수렴 안 해. 왜냐면 요 AN이라는 친구는 공비가 1인 수열이라 그냥 첫항 A를 그대로 따라갈 거고. 자, 제 말 이해됐죠? 공비가 1이니까. 그 다음 이 BN이라는 친구도요. A1이 1이 아니기 때문에 첫항이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A1 빼기 1에다가 절대값 씌운 값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A 빼기 1이라는 값으로 고정돼 있어. 자, 제 말 이해됐어? 그러면은 얘네 둘이 곱한 것을 여러분들이 급수를 취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0이 절대 될 수가 없잖아요. A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첫항이 1이 아니니까.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급수가 수렴하려면 요 일반항이 0으로 가줘야 되는데 얘는 절대 0으로 가지 않아. 자, 내 말 이해돼? 그럼 발산할 거 아니야. 그치? 급수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도 말이 안 돼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지금? 공비가 1이 돼버리면 얘는 사실은 등비수열이지만 상수고 얘도 상수니까. 근데 두 상수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급수합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됐지? 그러면 일단은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A1이 1도 아니고 A2가 1도 아닐 때는 말이 안 됐네? 그럼 둘 중 하나는 뭐다? 1이다 이 소리네요. 둘 중 하나는 1이다. 둘 다 1일 수도 있고. 근데 둘 다 1인 거는 뭐 봐야 되겠어요, 그건? 뭐 안 되겠지. 딱 봐도 둘 다 1인 건 좀 그래, 그치? 둘 중 하나가 1이겠지 뭐. 등비수열인데. 둘 다 1이면은 A가 그냥 다 1이잖아. 그치? 그럼 이것 때문이라도 안 되겠네. A1 더하기 A2가 2보다 크다 그랬는데. 그치? 둘 다 1일 순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 두 개로 나눕시다. 첫 번째는 이제 첫 항이 1이고, 이제 두 번째 항이 이제, 다른 수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됐죠? 1이 아닐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A1이 1이 아닐 때고, 그 다음에 A2가 1일 때. 이렇게로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얘 절대 안 됩니다. 자, 얘 왜 절대 안 되냐면 지금 첫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이 2보다 커져야 된다며. 그럼 여기 두 번째 항은 1보다 큰 수예요. 1보다 큰 수. 그치? 등비수열이니까 그러면 A2를 우리가 공비 R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첫 항에다가 R 곱해주면 되니까.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 R이 무조건 1보다 커야 돼요. 너랑 너를 더했을 때 2보다 커야 되니까. 자, 제 말 이해됐지? 그러면 봐. 얘 발산하죠? 얘도 발산하겠죠? 자, 제 말 이해되지? 여기 A라는 요 친구가 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N이 무한으로 갈수록 이거 졸라 커질 거 아니야. 여기도 졸라 커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발산하겠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이해됐나요? 그럼 얘일 수밖에 없다. 그쵸? 그럼 우리가 공비를 R이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그럼 첫 항을 R분의 1이라고 봅시다. 자, 됐죠? 첫 항을 R분의 1이라고 볼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이제 B1과 B2가 같아야 된다 했으니까 B1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절대 1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걸로 구해줍시다. 절대값 R-1 빼기 1인데 어차피 R분의 1이라는 친구 1보다 큰 거 알아요. 둘이 더했을 때 2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값 그대로 풀어주면 돼. 그래서 R분의 1-R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A2가 1이기 때문에 B2는 어떤 값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AN이 1이면 Bn은 어떤 걸 가져도 상관없었잖아. 그래서 주신 거야. B1과 B2가 같다고. B2를 결정하라고. B2는 어떤 값을 가져도 상관없는데
B1과 같아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치? 그래서 B2라는 친구도 너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더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쓴 조건이 뭐야? 급수의 합이 A1 제곱 빼기 15분의 11이다 라고 했으니까 급수합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저 친구 급수합은요. 자 일단은 n이 1일 때랑 n이 2일 때는 우리가 B1과 B2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A1, B1이라는 친구는 A1은 너고 B1은 너니까 R제곱분의 1-R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A1과 B1 곱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A2, B2니까 이 친구는 이제 얘랑 1 곱해주면 되죠? R분의 1-R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n이 3 이상일 때부터는 절대 1이 될 수가 없잖아. A3부터는 절대 1이 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이제 1 이후에 공비 계속 곱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AN이라는 친구는 R에 n-2승 이렇게 두면 되겠죠? 첫 항 곱하기, 그러니까 두 번째 항 곱하기 이제 n-2제곱 됐죠? 그 다음에 이제 BN이라는 친구는 AN 빼기 1이죠? 근데 AN 빼기 1 그런데 이제 이 AN이라는 친구는 1보다 작을 테니까 공비가 1보다 작을 거라서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됩니까? 그냥 1 빼기 R에 n-2승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얘네들이 곱해준 게 AN 곱하기 BN이니까 여기서부터는 급수합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AN, BN이라는 친구는 사실상 너랑 너 곱해준 거라 R에 n-2승 빼기 R에 2n-4승이니까 이거를 이제 급수 씌워줘야 돼요. n이 3일 때부터는. 됐죠? 그럼 요거 급수합 계산해 주시면은 첫 항이 제 n자리에다가 3 넣었을 때입니다. 첫 항이. 그쵸? n이 3일 때부터 성립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3 넣어주시면은 첫 항은 r이고요. 그 다음 공비는 1-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3 넣어주시면은 이번에는 r제곱이 첫 항이죠. r제곱 그 다음 공비는 1-r제곱 그래서 얘네들이 뺀 거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여기 급수합은. 됐어? 그러면 너랑 너를 더해준 게 얼마가 돼야 된다? A1 제곱 빼기 15분의 11 이거 써주시면 되겠네. 자, 내 말 이해돼? 정신 차려. 자, 그럼 이제 계산합시다. 자, 이거랑 뭐만 무시하네? 자, 그럼 일단 얘 1이 일단 합쳐볼까요? 얘 1이. 그럼 요거 두 개 더해주면 R제곱, R 빼기 R제곱. 그럼 이렇게 날아가니까 1-R제곱. 1-R제곱, R제곱. 일단 요거 두 개 더 있고요. 여기 둘이 더 있고. 여기는 1 플러스 R을 분자분모에 곱하자. 통분해 주려고. 그러면 1-R제곱분의 1 플러스 R 곱해주면 R제곱 날라가시고 R만 남네요. 됐죠? 자, 그게 A1 제곱. A1을 내가 뭐라 잡았지? R분의 1이라고 잡았으니까 R제곱분의 1 빼기 15분의 11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 됐죠? 그러면 이제 정리된다. 왜냐면 여기 R제곱분의 1 있어요. 요거 날라가고요. 됐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항해. 그러면 1-R제곱분의 R이라는 친구가 15분의 4 이렇게 들어가겠네. 됐지? 그러면 15R이라는 친구가 4-4R제곱 되는 거니까 R값이 나와주시겠습니다. 됐죠? R값은 얼마냐? 4R제곱 더하기 15R 빼기 4니까 4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4 빼기 4분의 1이 4분의 15 이렇게 되네요. 4분의 1 됐죠? R값 4분의 1 얘들아 그럼 마무리 니네가 저 이제 됐죠? A3 곱하기 이제 B4 값 계산해 줄 수 있어. 그쵸? A3 뭐 계산하면 되잖아. 그치? 4, 1, 4분의 1 그치? A3 4분의 1 됐죠? 그 다음에 B3 B4 에이 여기 내가 BN도 이렇게 다 잡아놨네. B4 빨리 계산해. 됐죠? 1 빼기 R의 제곱 16분의 얼마야? 15 됐죠? 우리 더해 끝. 자, 곱해 끝. 됐죠?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30번 보도록 합시다. 30번.
정현아 피곤하면 뒤로 나가. 네. 자 봅시다. 양수 t와 함수 fx는 x 더하기 ln x. 아 근데 뭐 이 정도의 그래프는 우리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x 더하기 ln x. 어차피 이제 양수 지역에서 정의된 함수이고요. 자 그럼 잠깐만 미분해 볼게요. f'x라는 친구는 이제 1-x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미분을 해주시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증가도 했다가 감소도 한다 이 소리네요. 아니지. 나 뭔가 실수한 것 같은데? 1 플러스 그치. 그쵸? 사실은 왜냐면 x도 증가함수고 lnx도 증가함수니까 그치? 증가로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순간 왜 M수가 뭐지? 이러면서 됐죠? 그래서 계속 증가함수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얘는 점근선이 존재하는 함수이니까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냥 휙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생각합시다. fx가. 자, 됐죠? 자, 그랬을 때 fx 위에 t, ft라는 점이 존재한다 라고 돼 있어요. 뭐 이런 점이 존재한다. 자,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곡선 y는 tx제곱 더하기 k 위에 오직 점 q가 하나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gt라 할 때 정조건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자, 네모 박스 봅시다. 자, 점 P에서 y는 x까지의 거리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y축이고 x축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점에서 y는 x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이걸 내가 그냥 점 P라고 할게요. 그러면 점 P라는 친구와 y는 x가 떨어져 있는 이 거리와 점 Q가 y는 x와 떨어진 거리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됐죠? 그럼 얘들아, 그럼 점 Q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야? 점 P가 이렇게 하나가 결정됐을 때 y는 x와 떨어진 거리가 이만큼이잖아. 그럼 이만큼의 거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다 점 Q가 될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여러분들 y는 x로부터 이만큼의 길이만큼 떨어진 지역은 뭐예요? 그냥 기울기가 1이고 이런 직선들이겠죠. 여기 직선 위에 Q에 대해서는 얘랑 얘 사이 거리가 항상 얘랑 얘 사이 거리랑 똑같죠. 자, 맞아? 그러니까 일단 점 Q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요거네요, 요거. 근데 또 어디도 가능해? 그치, 반대편도 가능하겠지. 그치? 그러면은 기울기가 1이면서 정확하게 y는 x에 대해서 뒤집은 이 친구 여기도 점 Q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점 Q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들인 거야. 그런데 문제는 y는 tx제곱 더하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k라는 요 2차 함수에 점 Q가 있는데 그 점 Q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뭐야? 이 직선과 이 친구의 공유되는 점이 딱 한 개 있다 이 소리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점 Q가 이 초록색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면 다 점 Q가 가능해. 그런데 점 Q는 이 함수 위에도 있대. 근데 점 Q가 하나밖에 없어야 된대. 그럼 그 말은 뭐야? 요 2차 함수 위에 있으면서 이 초록색깔 직선 위에 존재하는 점 Q는 딱 한 개 있다 이 소리잖아. 그럼 너랑 너의 교점이 딱 한 개만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잖아. 이 초록색깔 두 직선과의 교점 개수가. 만약에 교점 개수가 2개면은 점 Q는 2개겠지. 자, 내 말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대해서 식만 세우자. 이 직선은 뭐예요? 점 P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점 P를 그냥 좀 좌표로 잡아보자. 그럼 X좌표 모르니까 뭐라고 둘까요? 여기 T도 있고 K도 있네. 그럼 S라고 하자. S, S 더하기 LNS. 이게 점 P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Y는 X-S에다가 더하기 S 플러스 LNS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요거는 X 플러스 LNS라고 써주시면 되겠네.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은 어떻게 세우시면 돼요? 이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뒤집어주면 되겠지? 또 Y는 X 더하기 LNS라는 친구에서 Y랑 S 자리 바꿔버리시면은 여기는 Y는 X 마이너스 LNS 이렇게 되겠죠.
자, 됐죠? 다 이해되지? 얘를 y는 x에 대해서 뒤집어주면 되잖아. 두 녀석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를 테니까. 자, 됐죠? 그래서 요거 y는 x에 대해서 뒤집어주면 이렇게 되죠. 됐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내가 이 참수 그릴 거거든? 대칭축이 0인 이 참수를 그릴 건데 요 이 참수랑 이 초록색깔 직선이랑 어찌됐든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여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참수 그릴 때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 이 두 직선 중에서 위에 있는 친구와 뭐 해줘야 돼요? 접해줘야 되겠죠. 이 아래에 있는 친구랑 접하게 되면은 여기 무조건 두 점 만나버리게 되는 거잖아. 자,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접하는 이런 이 참수를 그려줘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됐지? 그런데 봐봐. 이 문제 왜 어려운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두 직선 중에서 위에 있는 친구랑 접해야 된다는 건 알았잖아요. 근데 봐봐. 지금 요 fx와 y는 x가 만나는 이 점을 기준으로 점 P가 이 점보다 오른쪽 지역에 있을 때에는 점 P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당연히 그 반대편 친구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맞죠? 자, 내 말 이해돼? 다시. 요 fx와 y는 x가 만나는 요 파란 색깔 점을 기준으로 점 P가 더 오른쪽 지역에 있으면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얘를 뒤집은 직선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맞죠? 제 말이 이해됐지? 그러면 요 점보다 P가 오른쪽에 있을 때에는 요 친구랑 2차 함수가 접해야 된다 소리예요. 자, 제 말이 이해됐어요? 두 직선 중에서 위에 있는 직선 얘잖아요. 근데 파란 색깔 점보다 더 밑에 있었을 때 생각해볼게요. 점 P가. 그럼 점 P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 직선의 반대편 직선보다 당연히 어디 있어요? 밑에 있잖아.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이 점보다 P가 왼쪽에 있었을 때는 오히려 누구랑 접해야 돼? 얘랑 접해야 돼요. 자, 내 말 이해돼? 지금 1번과 2번 직선이요. 점 P가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점 P가 이 점보다 위에 있으면 이 점보다 오른쪽 지역에 있으면 너가 더 위에 있는 직선. 점 P가 이 점보다 더 왼쪽에 있으면 오히려 얘가 더 위에 있는 직선이잖아. 점 P가 y는 x보다 밑에 있을 때와 위에 있을 때로 케이스 나누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점만 찾아주면 되겠네. 자, 근데 이 점 찾기가 쉬워요. 왜냐면 y는 x랑 누구랑 같아졌을 때야? 얘가 같아졌을 때잖아. x 더하기 ln x 이게 같아졌을 때잖아. 그러면 x는 딱 봐도 1이잖아요. 여기 지워지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여기 좌표는 1,1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 P의 x좌표인 s가 1보다 컸을 때에는 됐지? 그때는 누구랑 접한다? 너 x 더하기 ln s라는 친구랑 요 2차 함수 tx제곱 더하기 k라는 친구가 접해야 된다 이 소리고요. 자, 그래야 교점이 하나고요. 언더스탠? 그 다음에 s라는 친구가 1보다 작았을 때에는 그때는 오히려 점 P가 더 밑에 있으니까 그거를 y는 x에 대해서 뒤집어준 직선이 더 위에 있는 거죠. 즉 얘랑 이 참수가 접해야 된다. x 빼기 ln s라는 친구랑 tx제곱 더하기 k라는 친구가 이렇게 이제 중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뭐 보여달라는 거야? 여러분, 긴급 상황. 자, 긴급 상황. 자, 긴급 상황. 자, 미안. 자, 문제에서 점 P 좌표 이미 좋네요. 그치? T푼 말하고. 그치? S를 빨리 뭐로 바꿔줘야 되겠어? 얘를 빨리 T로 바꿔주자. 알았지? 다 지워. 자, 지워. so sorry. 좀 많이 지워야 되네? 자, 빨리 지워줘. 자, T로. 어쩐지 좀 미지수가 졸라 많다 했긴 했어. 그치? 미지수가 좀 많아서 사실 좀 머리가 아프긴 했어. 자, T. 근데 다 이해는 됐을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그치? 그래서 여기다 다 T로 바꿔. 감사하네. 미지수를 이렇게 많이 줄여주시다니. 그치? 이렇게 T. 그 다음에 T. T. T.
LT 이렇게 됐다. 다 고쳤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K값을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일단은 T가 1보다 클 때 K값 계산합시다. 판별식 써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판별식 써주시면은 K가 T에 대한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TX제곱 더하기 이쪽으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K 플러스 K 마이너스 LNT는 0이다의 판별식을 써주시면은 1 마이너스 4T K 빼기 LNT. 자, 얘가 0이 돼줘야 된다는 소리니까 K라는 친구 표현이 되시죠? 요거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4T분의 1이라는 친구에다가 LNT라는 친구를 더해주면은 K 이렇게 나오네요. 됐나요? 예, 2항에서 4T로 나눠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LNT 이쪽으로 이항했어요. 됐죠? 이거는 T가 1보다 클 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도 계산해 봅시다.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t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k 플러스 lnt 이게 0이다. 판별식 써주시면 1 마이너스 4t k 플러스 lnt 이게 0이 돼줘야 되니까 그러면 k라는 친구는 뭐라고 나오냐면 4t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lnt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자, 그럼 k 다 구했어요. 자, 그럼 이제 정적분하래. k가 곧 gt야. 됐죠? 그럼 3분의 1부터 1까지는 누구 적분해주고? 너 적분해주고. 됐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누구 적분해주면 돼? 너 적분해주면 끝나. 끝? 됐죠? 그래서 적분은 여러분들이 합시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29번 문제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오늘은 테스트 보려고요. 알았죠? 히든파이스 거 한번 볼게요. 자, 29번 문제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나는 무슨 생각이 든다면 고1 수학 잘해야 돼요. 자취방정식 할 때 나오거든요. 고1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자취방정식. 뭐 예를 들어서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 이건 수직 이등분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어떤 한 직선으로부터 같은 점끼리 있는 건 사실 각의 이등분선. 뭐 이런 것들 다 가르치거든요. 그게 보일 때 직방에서 자취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사실 얘가 이제 무슨 뜻 하는지 아는데 그래서 사실 그걸 모르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도입이 어렵네요. 사실 계산만 하면 끝나는 문제긴 한데, 그치? 자, 그러면 이제 29번 문제도 같이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대인지 9회로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29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4번 조건 볼게요. 얘들아, 근데 어차피 적분이지? 자, 그리고 적분할 때는 항상 꼴파악을 보는 거예요. 적분 꼴을 보면 x분의 fx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x분의 fx를 내가 정적분해야 돼. 자, 그런데 봐봐. 가번 조건에서 완전 딱 힌트가 있어요. f4x는 fx 더하기 2lnx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사실 f 밑에 x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심지어 여기 lnx야. 그럼 lnx 같은 거 적분하려면 당연히 밑에 뭐가 있어야 돼? x 있어야 되잖아. lnx의 도함수인 x. x분의 1. 그치? 이거 당연히 x를 나누고 가야겠죠. 그쵸? 그럼 x를 나누고 가면 f4x 나누기 x라는 친구는 x분의 fx라는 친구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2lnx에다가 x로 나눠주면 2lnx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제 적분을 합시다. 자, 이제 적분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구해줘야 되는 게 그 인테그랄 2부터 그 32까지 x분의 fx라는 친구를 계산해줘야 되거든? 맞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게요. 요 x분의 fx라는 이 친구 있죠? 요거 자체를 제가 이거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할게요. 됐죠? x분의 fx라는 친구를 적분하면 라지 fx가 된다라고 하자. 그럼 우리에게 결국 구해달라는 건 라지 f32 빼기 라지 f2값 이거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내가 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이제 이거 적분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적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가 x고 여기도 x니까 얘를 4라고 써주고 요거 4배 처리하시면 돼요. 됐죠? 요거 적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적분 바로 들어갑시다. 자, 얘 적분해 주시면은 당연히 f 4x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야 얘를 미분해 보시면 스몰 x분의 fx라는 요 친구에다가 4x 넣어주고 그리고 속미분 한 번 더 들어가서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만들어지잖아. 자,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얘 부정적분은 이제 라지 f 4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이거 미분하시면 이거 나오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퀄 그럼 요거는 라지 fx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lnx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적분상수식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 자, 됐나요?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나번 조건 이해 안 되나요 지금? 이해되죠? 나 x분의 fx라는 친구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이름 붙인 거야. 자, 그럼 이제 나번 조건을 해석해보자. 자, 나번 조건에서 뭐래요? 나번 조건 인테그랄 ln4부터 그 다음에 ln16까지 f2의 x제곱 요거를 이제 부정적분 해달래. 정적분 해달래. 그럼 여러분들 딱 봐도 이거 치환하고 싶죠? 그치? 이렇게 괄호 안에 이딴 거 있으면 무조건 치환이죠? 자, 그럼 치환하자. 2의 x라는 친구를 t로 치환하면은 2의 x dx라는 친구는 dt죠? 됐죠? 그럼 dx를 2의 x제곱분의 1 dt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봐봐. 인테그랄 나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x자리에 ln 4 넣어주면은 여기 아래 끝 4로 바뀌어. 자, 그 다음에 윗끝 뭐로 바뀌어? 16으로 바뀌어. 그치? 그 다음 여기는 ft가 돼. ft. 그 다음 dx 대신에 2x제곱분의 1 dt 쓸 건데 2x제곱을 t로 치환했잖아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는 t, dt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내 말 이해돼? 이렇게 쉽변형이 되니까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이거는 라지 F16에서 라지 F4를 빼준 게 이 친구네요. x분의 fx의 부정적분을 내가 라지 fx라고 잡았으니까. 됐어? 근데 그게 얼마라고? 5 ln2의 제곱이라고. 자,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미 니네가 쓴 식이 이 식 있잖아. 그치? 이 식에서 이 F16 빼기 F4 만들어주려면 X자리 뭐 넣어주면 되겠냐? 4 넣어주면 되잖아. 또 라지 F16에서 라지 F4 뺀 게 이 녀석이다. 이 소리잖아. 자, 내 말 이해돼? 그럼 적분상수 C가 결정되네요. 적분상수 C가. 내 말 이해돼? 그렇지? 여기다가 4 넣어봐. 4 넣어봐. 그럼 F16, 그 다음에 F4. 그럼 여기 ln4의 제곱이니까 4 ln2의 제곱이잖아? 그럼 적분상수 C는 ln2의 제곱이네요. 됐죠? 그래야 5 ln2의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됐지? 그래서 고로 끝났어. 적분상수 C는 ln2의 제곱이야.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분명히 이제 이것만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구해봅시다. 우리는 무조건 조건 이거 알아요? f4x 빼기 fx라는 친구가 lnx의 제곱에다가 ln2의 제곱인 거. 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거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이제 4배 처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 x에다 2를 넣어봐. 2를 넣어주면 라지 f8 빼기 라지 f2 나오지. 근데 그 다음에 x자리에 뭐 넣어주면 좋겠어? 8 넣어봐. 그럼 라지 f32 빼기 라지 f8 나오잖아. 자, 내 말 이해돼?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x자리에다가 2 넣어주면은 라지 f8 빼기 라지 f2. 자, 이게 이제 여기다가 2 넣어주시면 2 ln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8 넣어주면은 라지 f32 마이너스 라지 f8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다가 8 넣어주면은 3ln2의 제곱. 그러니까 9ln2 거기다 ln2 10ln2 이렇게 되겠네. 그럼 둘이 더해주면 되잖아. 둘이 더해주면은 라지 f32 빼기 라지 f2 이렇게 나오면
그럼 둘이 더해주면 되니까 12 ln 2지. k는 10인가 봐. 됐어? 그래서 답은 k는 12. 됐다. 이렇게 합시다. 됐죠? 이 이유는 x분의 fx 요게 힌트였고요. 그 다음 요거 너네에게 한 번 더 힌트 더 준 거야. 나 x분의 fx를 적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관계식 요거 줬고요.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됐든 f를 적분해야 되는데, 그치? 적분해야 되는데 여기 ln x도 있으니까 x로 나눠줬을 때 적분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 소리잖아. 그쵸? 이거 가지고 적분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꼴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되게 좋은 문제다. 재밌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번 문제를 보니까 자, x가 0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저 함수가 이제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0 이상 지역에서는 1-1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t 저 친구를 그려줘야 돼. 자, 그런데 이제 네모 박스를 좀 보니까 A라는 음의 실수 왼쪽 지역에 내 맘대로 S1과 S2를 잡을 건가 봐. 그쵸? 내 맘대로 S1과 S2를 잡을 거야. A라는 어떤 특정 음수값 이전 지역에서. 됐지?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방정식 뭘 말하는 거예요? S1에서의 접선과 fx의 교점 개수 이거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2라는 친구와 fx의 교점 개수 이거 말하는 거지. 근데 두 교점 개수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즉 A 이전 지역에 내가 접선을 어떻게 긋든 간에 상관없이 fx와의 교점 개수는 무조건 일정해야 된다 이 소리네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fx라는 친구의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려와야 내가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어가면서 언제 교점 개수가 달라지는지를 관찰할 수가 있겠네. 자,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이거는 곡선을 그려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fx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유리함수잖아요. 유리함수. 그치? 자, 그래서 30번 문제 한번 그리고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일단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이 1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0 이전 지역에서 그려줘야 돼. 그럼 대칭축 대칭축이래. 점근선 1은 살짝 그냥 얇게 좀 그려본 다음에 자, 여기 분자값 음수죠. 양수라고 읽으면 안 돼요. 여기 x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x 빼기 1분의 마1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치? 그런데 0 이전 지역에서 그려줘야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나요? 미쳤나봐. 이렇게. 그쵸? 분자값 음수라고 했으니까. 죄송해요. 자, 왜 그럴까요, 진짜?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그 다음 여기 0 집어넣어 보면은 마일 더하기 1이니까 이제 0,0. 여기쯤에서 이제 y축과 x축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 0,0 직전까지 그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림을 제가 다시 좀 그려볼게요. 너무 위에다가 그렸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x축, y축을 좀 그려주시고 x축, y축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됐죠?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후 지역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t는 t값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소리잖아. t가 0초가 2 미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있는 거니까 얘는 일단 대무시하고 얘부터 일단 그려보면은 얘는 점근선이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1이 점근선, 1이 점근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분자값이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도 분자값이 음수야. 이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제 말 이해됐죠? 그리고 얘도 0 집어넣어 주시면은 여기는 0이 됩니다. 여기는 0. 그러니까 원래는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내 말 이해돼? 이 부분을 그려줘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t만큼 내렸으니까 얼마만큼 내렸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주되 이걸 이제 내려야죠. 자, 됐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얘들아. 자, 너네 항상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할 때가 언제지? 니네가 이제 t라는 칙으로 이제 내릴 거란 말이죠. t만큼 내릴 거야. 내릴 거야.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봐. 얘 뭐 있어, 지금? 점근선. 그러면 내렸을 때 점근선 앞쪽에서, 점근선 위쪽에서부터 시작할 때와 점근선 밑쪽에서 시작할 때랑 뭔가 상황이 좀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기준이 항상 이 점근선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친구를 그렸을 때 여기서부터 그려진다는 것은 어찌됐든 얘보다 더 밑에 쪽에서 이 친구가 그려지고 있다는 소리인 거고요. 제 말 이해돼?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보다도 더 밑지역에서 시작하면은 사실 이 그래프가 최소값을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 내 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스를 왠지 나눠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내 말 이해됐어? 자, 그래서 케이스를 좀 나눠줄게.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t라는 친구가 0초가 1 미만일 때랑 t가 1 이상 2 미만일 때로, 즉 점근선 앞쪽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할 때와 점근선 밑에 쪽에서 그림이 그려질 때로. 자, 됐지? 그래서 케이스를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림이 이제 이렇게 생겨먹었고 점근선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접선을 그어가지고 이제 교점 개수를 살펴봐야 됩니다. 언제 교점 개수가 달라질지. 자,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접선을 그어볼게요. 자, 그럼 접선 그어주면 이제 이렇게 교점, 이렇게 교점,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치? 여기 이렇게 접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뚫고 가서 나중에 이렇게 뚫을 거 아니야. 그치? 둘,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생겨. 그러다 언제 달라져? 접선 봐봐. 언제 달라져? 언제 달라져? 교쪽에서 하나 추가될 때가 있잖아. 요점 찌를 때 추가되지 않아요? 그치? 내가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그 접선이 얘를 통과해버리기 시작하면, 요점을 지나가버리기 시작하면 교쪽에서 하나가 더 추가돼 버리잖아. 자,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때의 접선의 방정식이 누굴 지날 때? 0,t를 지날 때, 0,t를 지날 때, 이때 직전까지만 가능한 거야. 이해돼요? 그 전에서는 접선과 저 곡선의 교점 개수가 2개로 유지되다가 이때부터 갑자기 3개로 바뀝니다. 여기 지점이 A값인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t가 0과 1 사이에 있었을 때는 그때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다? A가 되는 겁니다. 그 A의 값을 문제에서 뭐라 그랬지? GT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GT인 거예요. GT. 됐죠? 그럼 GT에서는 접선의 방정식이 누굴 지날 때? 0,-t를 지날 때.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될 것 같아요. 될까요? 그래서 요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요 점에서는 접선이 이 점을 지날 때부터. 그러니까 여기 직전에 있는 접선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교점 개수가 유지된다. 내 말 이해돼? 손이 이해됐어? 다시. 자, 이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해줘야 돼. 어려운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자, 0과 1 사이에서는 이 그림이 그려져, 송이야. 그치? 그러면 문제를 읽어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라는 음수 지역 왼쪽 지역에 어떤 지역에서든 접선을 그어도 S1, S2 이미 A라고 되어 있잖아. A 이전에 이미의 S1과 S2라는 지역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때 교점 개수가 변함이 있어야 된대, 없어야 된대? 변함이 없어야 된대요. 그치? 그럼 음수 지역에서부터 접선을 계속 긋기 시작해야지. 자, 그럼 접선을 그어봐. 접선 그었을 때는 교점 개수가 몇 개야? 보통 하나? 조금 멀리서 둘. 왜냐면 굉장히 멀리 있는 음수 지역에서는 거의 접선이 거의 그 X축보다도 거의 그 기울기
완만하게 된다 해요. 그치? 그럼 교쪽에서 2개야. 그럼 2개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언제까지냐 이 소리잖아. 그럼 언제부터 교쪽 개수가 2개가 안 되기 시작해? 요점 찍을 때부터 안 되는 거죠, 접선이. 이럴 때부터. 그럼 교쪽 개수가 3개 되잖아. 그럼 요때 이 값이, 이때의 접점이 곧 뭐가 돼줘야 된다? A가 돼줘야 A 이전 지역에선 접선을 내가 어떻게 그어도 교점 개수 2개로 유지되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이게 GT라고. 최대의 음수 지점을 GT라고 잡자 이 소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을 세워보자 이 소리예요. 자, 그럼 식을 세워보시면은 G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누굴 지나야 된다? 0, 마t를 지나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식 세워보자. 그럼 얘들아 어차피 이거 0보다 왼쪽 지역에서 접선 그은 거라서요. 우리 요거는 미분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치? 0보다 작은 지역에서의 곡선은 얘니까. 그럼 저거는 조금 미분하고 가자. 미리 미분을 할게요. 자, 제 미분해 주시면은 1-x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러니까 1-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F'이고요. 그럼 이제 요거에서 우리가 GT 넣어주면 돼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 Y는 1-GT의 제곱분의 1 써주시고 됐죠? 그리고 x-gt GT라는 지점에서 접선 그은 거니까 더하기 GT에서의 함수가 저 여기서부터 포기하고 싶어요. 자, 됐죠? 됐지? 근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된다? 얘가 0, 마t를 지나줘야 된다 이 소리래요. 됐죠? 자, 그러면 0, 마t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래서 GT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0 넣어주면 마이너스 GT 그 다음에 1-GT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1-GT 분의 1 이게 플러스 1 마이너스 t가 돼줘야 된다 이 소리죠? 됐죠? 여기 마이너스 이쪽 2항 있어요. 여기 마T 있습니까? 네, 마이너스 GT 분모에 1-GT 전체 제곱 돼. 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 어디? 가장 왼쪽이 가장 왼쪽씩? 분모. 오, 맞지. 당연하지. 그치. 베껴 쓰지도 못하네, 저. 그치. 죄송해요. 베껴 쓰지도 못하네. 제가 아시죠? 제 계산에 심각한 재능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식이 덜어지면 뇌가 멈춰요. 푸는 방법을 알아도. 일단 저도 그런 고질병이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대재앙이긴 하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요거 통분하자. 자, 통분하자. 1-GT의 제곱. 이런 걸 왜 내지? 좀 계산 진짜 너무 싫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사라지지도 않아? 안 사라져. 안 사라지네. 자, 얘들아 잠깐만. 요거 1을 이항하지 말자. 1을 이항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미안해. 자, 마이너스 1 쓰고요. 이퀄 1을 쓸게요. 그래야 식이 더 잘 정리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시행착오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GT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통분했으니까 1 빼기 GT, 1 빼기 GT. 그래도 더러워. 그리고 빼기 1이니까 요거를 이제 그대로 써서 빼줘야 돼요. 자, 그럼 마일 플러스 2GT 정리된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GT의 제곱 마이너스 GT의 제곱. 자, 이해되세요? 지금? 통분한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1까지 통분한 거야. 1 빼기 GT의 제곱으로 분자를 올린 거야. 됐지? 요렇게. 자, 그럼 봐. 마이너스 GT, 마이너스 GT, 1, 마일, 2GT 이렇게 날라가요.
자,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t라는 친구는 뭐다? 1 마이너스 gt 제곱분의 마이너스 g 제곱 t 이거라고.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t라는 친구는 1 마이너스 g의 제곱분의 g 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그 t가 언제일 때? 0과 1 사이 있을 때. 저는 나 t를 일단 구해놨어. t랑 g에 대한 관계를 잡아놨다 이 소리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 이상 2 이하 지역에서 봅시다. 아, 다 계산이 이렇게 했죠? 그래도 해설지는 보면 안 돼. 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뭐 안 나오면 일단 다른 걸로 제끼자. 알았지? 이미 계산에 과부하가 왔어. 자, 아무튼 자, 일단은 마이너스 1 이 점근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그려줘야 되는 요 그래프가 이제는 점근선보다 밑에서 출발해야 돼요. 됐죠? 자, 점근선보다 밑에서 출발할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 딱 이제 어떤 상황이어야 돼? 자, 접점을 그어봐.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 그어주면 이렇게 3개야 보통. 그치? 이렇게 보통 3개야. 그러다가 언제? 그치, 공통접선일 때. 공통접선일 때 교점이 갑자기 2개로 바뀌잖아.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시작점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움직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서 이 상황이 발생을 안 해요. 제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케이스 2개로 나누는 게 맞아. 됐지? 그러면 이때는 공통접선이에요. 공통접선.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너네가 공통접선이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요 점이 곧 뭐가 되는 거야? G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게 이 점의 좌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것도 미지수로 둬야 될 것 같죠? 근데 두지 않아도 돼요. 자, 두지 않아도 돼요. 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관계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관계. 얘네 그냥 지금 모양새가 굉장히 비슷하죠? 두 유리함수죠? 분자값도 똑같죠? 둘 다. 그럼 분명히 대칭? 평행이동 중 하나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어떤 녀석에 대해서 평행이동인지 또는 어떤 녀석에 대해서 대칭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됐죠? 자, 그럼 봐봐. 너네 여기 참고로 한번 써볼게요. 참고. 예를 들어서 내가 fx라는 친구를 fx라고 말고 gx라는 친구를 제가 뭐라고 써볼까요? 뭐 x분의 1이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gx를. 됐죠? 그러면 저기에 1 플러스 1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친구는요. 됐죠? 요거는 g 1 마이너스 x에다가 빼기 1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맞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 빼기 t라는 친구는요. 됐죠? 얘는 g에 1 플러스 x에다가 1 마이너스 t 한 거야 라고 써도 되는 거 맞아요? 됐지? 그러면 얘네들을 더해봐. 자, 얘네들을 더해주면 g1 마이너스 x와 g1 플러스 x라는 녀석은 항상 뭐로 일정하냐면 마t로 일정하죠. 답이. 플러스 t로 일정하죠. 얘네들이 더해주면. 잠깐만. 얘네들이 더해주면은 죄송해요. 아니지. 잠깐만. 일정하다고 할 수가 없나? 잠깐만. 잠깐만. 일정하다고 볼 수가 없구나. 잠깐만. 그럼 이렇게 설명은 안 되겠는데?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할게요. 잠깐만. 어떻게 설명해야 딱 좋지?
대칭 평행 이동을 보이는 게 더 이해가 될라나? 그래, 그렇게 보여줄게. 봐봐. 이렇게 보면은 어렵겠다. 이렇게 보면은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 그냥 마 1 더하기 1 마이너스 x분의 1 있죠. 요거를 제가 gx라고 하면 이름을 붙여볼게요. 됐죠? 얘를 gx라고 이름을 붙여볼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일단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줘야 1 플러스 x분의 1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단은 g 마이너스 x라는 친구는 우리가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이거를 뭐 해주면 돼요? 부호를 바꿔주면, 즉 마이너스 g 마이너스 x는 1 플러스 x분의 1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맞지? 자, 제발 이해돼? 그럼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g 마이너스 x에다가 이제 뭐까지 빼주면? 마이너스 t까지 빼주면. 자, 제발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1 플러스 x분의 1에다가 빼기 t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 맞죠? 자,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gx라는 친구와 저 밑에 있는 친구는 어떤 이동관계인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시고 그치?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 시켜주시고 부호를 바꿨으니까 제발 이해돼? 그리고 y방향으로 얼마만큼 뺀 거야? 마이너스 t만큼 내려간 거 맞죠? 제발 이해돼? 그러면은 y축과 x축에 대해서 동시에 뒤집었다는 것은 원래는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맞아요? 원점 대칭인데 아래 방향으로 t만큼 내려갔으니까 0, 마이너스 2분의 t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 자, 제발 이해됐어요? t만큼 내렸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요 점에서 내가 접선을 긋잖아? 근데 이 함수랑 이 함수가 누구에 대해서 점대칭 관계라고? 0, 마이너스 2분의 t에 대해서 점대칭 관계라고.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은 이 점을 지나가게 돼 있어. 즉, 이 접점을 안 잡아도 돼. 내 말이 이제 원래는 잡아가지고 미지수 파티 해야 되잖아. 근데 미지수 파티 하기 싫어서 그래요, 지금.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요 점에서의 접선은 누구를 지난다라고 두자? 0, 마이너스 2분의 t를 지나간다고 두자. 사실상 요거랑 요거 곡선이 정확하게 지금 얘랑 얘가 분자값이 똑같으니까 분율 똑같고요. 여기 0,0이고 여기 0, 마이너스 t니까 얘네들의 정중앙 요 점에서 점대칭 점을 가져.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근데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한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자, 이 친구도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세워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요 식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y는 1-g의 제곱분의 1에다가 x 빼기 g 그 다음 빼기 1 플러스 1 g분의 1 이 친구가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된다? 0, 마이너스 2분의 t를 지나가줘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됐어요?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체는 요 앞에 이미 써놓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치? 네, 첫 번째 케이스는 0, t 지날 때 두 번째는 요점 지날 때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여기가 그냥 절반으로 나눠졌을 뿐이니까 2배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는 t라는 친구가 2g제곱 그 다음에 1-g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마T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t가 들어왔으니까 2배 처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다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칠판 지워도 될까요? 이제 저런 그래프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알았죠? 이제 그래프는 의미가 없고 이 두 개만 중요한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할게요. 너무 힘드네요. 저는 계산이 너무 이렇게 많은 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전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치? 수능장에서 이런 거 안 풀어도. 죄송해요. 손 너무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치? 너무 신나가지고 다행이다 싶어서요. 자, 아무튼 그래서 0과 1 사이 있을 때는 t라는 친구는 이제 g제곱에다가 1-g의 제곱 그 다음에 1 이상 2 미만일 때는 t는
이제 2g제곱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g제곱 됐습니다. 이제 우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뭐냐면은 g 프라임 4분의 1과 g 프라임 8분의 9를 구해달라 이 소리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 미분만 하시면 됩니다. 요 미분하면 g 프라임 나오니까요. 근데 미분했을 때도 너네가 생각을 해봐. 이 정도 미분하면은 너네 여기 g 제곱이 있으니까 2g 곱하기 g 프라임 이게 있어요. 이런 거 미분하면. 그러면은 g 4분의 1도 알아야지 우리가 g 프라임 4분의 1을 구해줄 수가 있어. 그쵸? 요거 미분을 해봤자 g 프라임만 있어? 아니잖아. 그치? 그냥 g도 아직까지도 살아있잖아. 미분해봐도.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g 4분의 1부터 구해주는 게 핵심이야. 그럼 g 4분의 1이라는 것은 뭐예요? t가 4분의 1일 때 g 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t 자리에다가 4분의 1을 넣어야죠. 자, 그럼 4분의 1이라는 친구는 1 빼기 g 제곱분의 그 다음에 g 제곱이야. 자, 제 말 이해됐죠? 그치? 그게 g 4분의 1, 여기 g 4분의 1, 그리고 t가 4분의 1. 다 이해됐을 거라고 봐요. 그럼 g라는 친구는 뭐가 돼줘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되겠지. 그치? g 4분의 1은 마이너스 1. 됐죠? 그래야 4분의 1 나옵니다. 그리고 미분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t에 대해서 미분해준 거야. 그럼 미분하면 1은 자, 제 미분해 1 마이너스 g의 4제곱 분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g g 프라임 2g g 프라임 더하기 진짜 하기 싫다. 자, 1 마이너스 g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g 제곱에다가 1 마이너스 g의 제곱을 미분해주면 2 곱하기 1 마이너스 g 써주고 속미분 마이너스 g 프라임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g 프라임 4분의 1 구해주고 싶으니까 g라는 자리에다가 싹 다 뭐 넣어주면 돼?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g 프라임 4분의 1만 남겠지? 제 말 이해돼? 그럼 g 프라임 4분의 1 답 내시면 돼. 됐죠? 같은 원리로 여기에서 뭐도 구해주시면 돼요? g 프라임 8분의 9도 똑같이 구해주시면 돼. 알았지? 여기 t 자리에다가 8분의 9 넣어. 알지? 8분의 9 넣어. 그럼 g값 나오겠지? g값 나와. 그다음 또 미분해. 그치? 그 다음에 g 8분의 9 자리에다가 또 너네가 구한 g 8분의 9를 넣어. 그럼 g 프라임 8분의 9 나와. 됐죠? 난 안 할게. 수능을 치는 학교. 해석은 다 해야 된다. 그치? 해석했으면 되지. 그치? 10분 시작. 이거 안 해줄 거야. 그렇죠? 오!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 일단은 끄고, 끌게요. 일단 이게 일단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제 머릿속에서는 이 방법밖에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잠깐만 그 해설 보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G가 정리가 되는지는 조금 볼게요. 왜냐면 어찌됐든 관계식을 잡아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러면 더 좋은 관계식을 잡을 수 있다면 미분했을 때도 더 간단해질 수가 있거든요. 뭔지 알지? 그래서 혹시 제가 좀 잘못 너무 복잡하게 관계식을 잡았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 해설지 좀 볼게요. 알았죠? 자, 일단 10분 쉽시다.